자, 지난번에 호메로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역시 호메로스 작품 중에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에만 초점을 맞춰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한 호메로스의 총 8권의 서사시 중에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 장수 중에 한 명인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도중에 겪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지요. 참고로 일리아스는 트로이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고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나자 다른 그리스 장수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만은 또다시 10년 동안 온갖 모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바다를 떠돕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나서려고 그 고향인 이타카를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10년 동안 혼자 고생하는 이야기. 여기에 오디세이아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의 고향이 각자 다르니까 귀향길도 각자 다른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처럼 그리스란 게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각자 돌아갈 길은 다 다른 겁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에 의해서 트로이가 함락되는 이야기는 다섯 번째 서사시에 나오고 이어서 여섯 번째 서사시에 바로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장수들이 귀향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사시들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만 전해지고 있고 그럼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후에 읽어보게 될 1세기 로마의 시인,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의 자세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쪽 트로이로부터 쭉 해서 이 항로대로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어디 뭐 카르타고도 가고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사실은 말하자면 지중해의 전체 이게 대권다툼하던 지역 중요 지역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걸 다 섭렵하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운명처럼 신의 장난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로 돼 있지만은 역사적인 의미들을 살펴봐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하나씩 살펴봐도 재미있는데 그건 뭐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한번 저기 지금 지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우리 들여다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아, 자, 읽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오디세우스는 호메로스 소설시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선 캐릭터가 다양해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대개 한 가지 캐릭터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오디세우스는 아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일리아스에서는 그래도 그 한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지략이 매우 풍부한 인물로 나오죠. 외교력도 뛰어나고 외교적인 어떤 그 일을 과업을 맡아야 될 때는 오디세우스가 나서 아마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 장수 중에 머리가 제일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의 꾀를 낸 아이디어를 낸 인물도 바로 오디세우스이지요. 그런데 오디세이아를 읽으면은 오디세우스란 인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다른 영웅들보다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그만큼 인간적인气치가 느껴질 겁니다. 우선 그 꾀돌이로서의 그의 모습은 영원하죠. 아주 여전하죠.
귀양 항해 도중에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 번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죠. 꾀돌입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요 지금 여기 서파에 있는데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족을 동굴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습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이름을 nobody 즉 아무도 아니다라고 하는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요. 물론 그 동굴의 주인을 장님으로 만들었기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 때문에 이 작품의 내용인 귀향길에 온갖 고난을 겪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꾀돌이로서의 기지를 발휘하는 모습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그가 눈을 멀게 한 동굴의 주인 폴리페모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것이요.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기지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반짝이는 기지가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적이냐.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도 예사로 할 뿐이 아니라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귀양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칼립소와 달콤한 생활을 누리기도 하지요. 일리아스에 나오는 영웅들과는 너무 달라요.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아킬레우스, 공동체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헥토르, 구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아모스 등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일리아스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보다 후대 작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영감을 줍니다. 물론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이아에서도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 비슷한 영웅으로 해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사히 고향 이타카로 돌아간 후에 그 하는 행동을 보시죠. 아내 페넬로페, 아들 텔레마코스를 괴롭히던 구원자들을 일거에 처치할 때 정말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어떤 영웅보다 대단히 용감하고 지적이 뛰어난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디세우스의 영웅적인 모습도 일리아스에 나오는 전형적인 비극적 영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만의 고결한 가치를 죽음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물로서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복수의 화신처럼 보이지요. 복수의 화신이라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건 뭐 비장하고 장엄하긴 하지만 어쩐지 좀 인간적인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훨씬 오디세우스는 훨씬 인간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비극적 영웅들, 평범한 사람들, 우리 범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초월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우리 훨씬 가깝습니다. 물론 오디세우스도 신의 혈통에 속합니다. 뭐 자세히 말하자면 헤르메스의 증손자뻘이 되고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칼립소에게 푹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신들이 회의를 열어 그를 일깨워 주기로 하고 헤르메스가 사자로 그쪽에 등장하는 거죠. 저놈 봐라 저것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일이 있고 저 푹 빠져 있잖아. 그리고 신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오디세이아도 일리아스와 마찬가지로 신들이 등장해서 인간사에 개입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디세이아에서의 신들의 개입은 일리아스에서의 신들의 개입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일리아스에서는 신들의 그런 질투심, 이기심, 뭐 이런 복수심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들이 나오는데 오디세이아에서 신들은 오디세우스에게 미리 정해진 운명을 말해주되 즉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들려주되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냐? 네가 만일 이렇게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무사히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운명을 네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신의 뜻에만 달린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 너희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라는 전언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들어있죠. 일리아스에서는 볼 수 없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만일이라는 조건을 내건다는 건 그만큼 인간적인 선택을 중시한다는,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디세우스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영웅들보다 한결 인간적입니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과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작가가 호메로스 한 명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일리아스와 일리아스에 나오는 영웅과 오디세우스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살펴봤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장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우리가 살펴볼 작품들 앞에 작품들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우리가 오디세우스의 저승방면 모습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알기 위해 저승을 방문해 이온과 테이레시아스를 만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최초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이야기. 요게 요게 바로 1세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 13세기 단테의 신곡에도 그대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생되고 차용됩니다.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에서 주인공 아이네이아스의 장면을 노래합니다. 거기서 아버지 안키세스를 만나가지고 미래의 트로이의 운명, 로마의 운명을 눈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는 그는 바로 저승 방문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저승을 방문한다. 이 테마가 재밌죠. 죽음을 경험해야만 미래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널리 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3세기 단테 알리기에는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를 등장시킵니다. 베르길리우스를. 그리고 베르길리우스가 그를 저승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며 스승으로 삼습니다. 단테 신곡 자체가 저승 이야기니까 그 앞에 작품들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건 당연하죠. 오디세우스와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죽음 이의 세계를 방문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기원전 8세기의 작품이 13세기의 작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호흡이 길지요. 2000년이나 떨어진 작품이 그렇게 긴밀히 맺어져 있는 셈이니 호메로스 작품의 생명력이 정말 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단테의 신곡에 오디세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는데 지옥 중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이 모두 아홉 구렁, 아홉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 구렁에서 도둑, 배신자들, 사기꾼들, 이간질을 일삼은 자들과 함께 벌을 받고 있으니 꽤 중한 죄를 지은 셈입니다. 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목마의 꾀를 내어 트로이를 멸망시킨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 아이네스 읽으면 그 이유가 좀 더 정확해질 텐데요. 지금은 우선 남을 살리는 꾀를 낸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꾀를 낸 데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혹은 꾀를 부리는 자 자체가 벌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를 지은 오디세우스가 구체적으로 무슨 벌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불꽃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갇힌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뭐 그런 말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벌입니다. 사실 후대 작가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준 호메로스의 작품은 일리아스보다는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스 영웅들이 범인은 범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존재들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8세기 그리스적인 이상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오디세우스는 훨씬 더 인간적이며 다양한 인간적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겪은 모험 자체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련과 모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모험들, 이것에 바로 오디세우스가 겪는 모험들을 연결지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 착안해서 20세기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 의식의 흐름이란 기법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스라는 작품을 씁니다. 율리시스는 오디세우스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기원전 8세기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 20세기 작가 이름에 그대로 나오니 오디세이아의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